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수입의 의제 좀 더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수입의 의제를 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성격을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절차가 생략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세관이나 뭐 관세청에서 이렇게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세신관서가 수친에게 내준 우편물이라고 써 있는데요. 세신관서라 그러면 저희 우체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신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관장하고 있는 곳인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편물을 생각했을 때요. 저희가 우편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절차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편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서류와 물품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우체국에 갔을 때도 택배를 보낼 때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서류를 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등기를 보낼 수도 있지만 뭐 물품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국제 간의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이렇게 서류라 뭐 물품을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통관 우체국을 경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통관 우체국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보면은 세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이 오고 가게 됐을 때 세관의 통제를 받아서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하게 되고,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물건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서류 같은 경우 있죠. 서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통관 우체국에 경유했다가 뭐 관련 절차가 있을 거죠. 뭐 수입 신고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수입 신고를 하는 대상이 이제 뭐 간이 신고, 뭐 일반 신고를 나눠볼 수가 있겠지만, 관련 신고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물품을 이렇게 수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서류 중에서도 뭐 서신, 그다음에 뭐 엽서, 우편, 엽서, 이렇게 말씀할게요. 엽서. 혹시 그런 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는, 저는 뭐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제 펜팔 같은 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뭐 외국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뭐 펜팔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뭐 유행이 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뭐 한참 경험들이 저 주변에 있었거든요. 저는 한 적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외국에 누군가가 저희 지인이 또는 가족이 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안부를 물을 수가 있잖아요. 뭐 지금이야 당연히 뭐 SNS 같은 거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뭐 그렇게 하기보다도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는 건데, 편지 같은 거 보낸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외국에서 국내로 이제 엽서 같은 것들이, 뭐 편지 같은 것들이 왔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통관 우체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그냥 물건을 내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신관서라 하는 것들이 이제 통관 우체국이라 하는 것들은 저희가 부산하고 이제 인천에 있는 곳이 되는데,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것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뭐 제가 서울에 있다고 쳤을 때 뭐 거기 외국에서 서울에 있는 저희 집으로 보냈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우체국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집을 관장하고 있는, 주소를 관장하고 있는 그 우체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한테 내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신관서가 수친에게 내준 우편물이라는 것들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관련 절차,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이렇게 뭐 특정 물품에 대해서, 특정 서신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생략을 해주고 물건을 내어준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뭔가 이렇게 뭐 서류가 왔다고 했을 경우에 그 서류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신고를 하게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는 저희 이제 그겁니다.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 물품에 대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죠. 첫 번째, 매각된 물품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관세법에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보세구역이라 하는 것들이 저희가 물품을 장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장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오랫동안 장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을 두고 그 장치 기간에 경과되게 됐을 때는 이 물품을 국가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저희가 그러니까 체화된 물품 이렇게 말을 쓰는데, 체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강제적으로 이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저희 주변에서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세관 공매라고 말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세관 공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관에 기속된, 세관에서 이제 처분권을 갖게 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이라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관에서는 이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 매각되기 전의 물건은 아직까지는 수입 신고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따로 징수한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관에서는 어쨌든 원래 그 납세무자가 이 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입 신고 없이 그냥 물건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매각을 하게 되면 그걸 감안하는 거죠. 세관 입장에서는 원래 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밟고 들어왔다면 관세를 냈을 거란 말입니다. 관세와 내국세를 냈을 거기 때문에 그 세금을 같이 감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각하는 금액 자체를 세금을 포함해서 매각을 하는 거죠. 세금을 더해가지고 원래 물품 가격이 1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요거를 세금이 20원이 붙는다고 치면은 120원에 물건을 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구매를 하잖아요. 매각이 되면은 매각을 따라서 이제 그 구매 대금이 나올 거예요. 그걸 저희가 매각하는 입장에서 매각 대금이라 말할 수가 있겠는데, 매각된 매각 대금에서 이제 관련된 비용들 있죠. 매각을 하는데 발생했던 수수료 같은 거 있을 거고, 비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세금들, 관세와 같은 세금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충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에서 그걸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세를. 다만 그 내용 자체가 수입 신고를 별도로 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각된 그 물품 대금에서 이렇게 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깐단 말은 좀 거슬하긴 하지만 충당을 한다고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대금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입 신고 요구하지 않아도 그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내용도 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매각된 물품 나오고요. 몰수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품을 말하거든요.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품들. 보통 저희 관세법에서는 밀수와 관련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몰수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었지만 몰수는 범죄 물품,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품 이렇게 표현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품이다. 그 말인즉슨 이 몰수된 물품은 세관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몰수된 물품에 대해서 아까 똑같은 거죠. 매각된 물품과 똑같이 세관에서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매각을 해서 이제 매각 대금에서 충당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고 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벌칙 규정이 나오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행정법을 어긴 거잖아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땡벌인데, 그죠? 죄송합니다. 네,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나오는데요. 행정형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크게 뭐 징역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징역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잖아요. 징역을 살게 한다. 그다음에 벌금을 부과한다. 뭐 그렇죠. 징역이라는 것들은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유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것 같고, 벌금형 같은 경우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질서벌이라 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 이제 과태료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는데,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그 형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법원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고발 조치를 하는 거죠.
검사를 통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기소를 하는 거죠. 기소해가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번거롭긴 하겠죠.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시간도 걸릴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행정기관 스스로 이렇게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얘가 통고처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통고처분. 사실은 징역형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그럴 권한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벌금 어차피 돈을 내는 거잖아요. 요거를 행정기관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냥 해당하는 벌금을 내면 이런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은 그냥 그걸로 종결시켰다. 더 이상 이제 소송까지 가지 않고 기소까지 하지 않고 그걸로 이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고처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통고라고 하는 것들은 알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벌금형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다시 계산해서 이거를 납부하면 종결시켰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통고처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돈으로 내는 거겠지만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납부된 물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관에서 또는 관세청에서 그에 따른 처분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5번도 마찬가지죠. 법령에 따라 국고에 기속된 물품.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국고에 기속된 물품이라 했을 때도 당연히 그것에 따른 처분권은 국가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6번도 마찬가지인 게요. 몰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요. 몰수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름해서 추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몰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절차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수입신고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가에서 그에 따른 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입신고하지 않고서라도 그에 따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